자, 보시면은 SK ENS. 아하, 또 SK 얘기를 또 해야지.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어요. 빰! 올랐는데 12만원. 지인분 중에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27만원 27층에 물려있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이분들이 여기에 투자한 이유는 그 SK온 2차전지 배터리 기업으로서 SK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게 이제 태우셨는데 반토막이 났죠. 저는 얘기했어요. 아니다. 형님 아닌 것 같다. 형님 이거 형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다. 얘기했어요. 했지만 본인도 어쩌겠냐고. 본인도. 예. 끝까지 이제 2차전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왜 이노베이션 못 가지라고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자, 그러면 SK 현재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지금 SK온이 좀 돈을 못 벌어요. SK온이 돈을 못 벌고 그건 뭐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SK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는 오늘의 주인공 SK ENS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SK IT가 있고요. 요 밑에 SK 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핵심 기업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또 SK 또 N무브라고도 있더라고. SK N무브 뭐 많아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자, 먼저 SK를 보시면은 SK가 자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계열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시면은 요렇게 연결 재무제표 주석 여기서 SK ENS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ENS가 뭐 아메리카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도 나가 있고 ENS 계열 해가지고 많아요. 예, 해가지고 지금 나래 에너지 서비스 그 다음에는 뭐 파주 에너지 서비스 그 다음에는 되게 많지.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얘네들을 보시면은 강원 도시가스 부산 정관 에너지 SK ENS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약 이런 거 천연가스 도입 계약 가스터빈 유지 보수 계약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까공 그리고는 포스코 에너지 그 다음에 G 이런 데도 보령 LNG 터미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연가스를 유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런 게 있고 천연가스 관련돼서 일을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기집애 지분율이라고 이게 요렇게 돼 있죠. 10% 90%는 SK가 들고 있는 거고요. 10%는 다른 데가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ENS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 3,900억 매출액이. 근데 이게 분기예요. 분기 매출액이 3조 3천억이고요. 그러고는 여기에서 분기 순이익이 1,400억입니다. 1년에 버는 돈이 이렇게 되면 대충 6천억 나온다는 소리죠. 6천억.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놓고 볼 수 있어요. SK ENS는 SK가 90%를 들고 있는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요런 기업이고 연간 영업이익이 6천억이 나는 기업이다.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O는 얘가 작년도까지는 영업 적자가 영업 이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까지 찍었어. 그래서 SK온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의 여러 자회사들이랑 뭐 합병을 하고 어떻게 해서 SK온이 이제 목표는 IPO니까 IPO 하려고 이제 프리 IPO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목적은 2027년도 IPO예요. 그거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뭐 2조 원 땡기고 또 뭐 여의도에서 돈 땡기고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SK온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흑자 전환해서 자립을 시키고 그리고는 IPO에서 지분을 많이 팔아서 기업 가치를 높이 팔아서 그 돈으로 빚 갚고 그리고는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엑시트를 한다라는 게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얘가 돈을 못 벌잖아.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외부 투자를 더 받으려고 해도 기존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물타기도 발생을 하는 거고 외부 투자를 더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온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2조 원을 유치를 했어요. 2조 원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프리 IPO로서 IPO를 한다고 IPO의 실패 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실패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실패하면 얼마? 연이율 7%를 받겠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논하는 사업이지. 연이율 7%짜리 투자야. 7%짜리 투자. 2조의 7%가 복리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7년까지 투자기 때문에 4년인가 5년 투자야. 그러면은 이게 복리 기준이기 때문에 4년으로 놓고 계산을 때려도 1.07 곱하기가 아니지. 4승이기 때문에 31%짜리 투자예요, 이거. 2조 원이기 때문에 얼마야?
6천억짜리 투자야 이게. 6천억짜리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국민연금이 결정한 이유는 IPO 실패도 6천억을 버는 거고 IPO 성공하면은 더 많이 버는 거지. 그게 어찌 보면 2차 전지가 아주 핫하던 2022년 3년도에 결정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뭡니까?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그리고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도 늦추겠다. 그리고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2027년도까지 계획했던 그러한 투자 계획이나 증설 계획이나 그 시장 규모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측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SK온이 흑자 전환도 못하고 있고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기존의 투자 그 계획대로도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다른 돈 되는 애를 이렇게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애. SK엠무브라고 있는데 SK엠무브를 다시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엠무브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을 60% 들고 있어요. 이노베이션이. 그리고는 SK엠무브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윤활유 제조 판매 요런 거 있습니다. 윤활유 판매. 그러니까 엠무브가 이게 얘도 알짜야. 얘도 돈 잘 벌어. 얘도.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엠무브가 지금 그 어디 있냐, SK엠무브의 보유주식 40%를 에코솔루션 홀딩스에 매각했다. 여기도 다른 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도 IPO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PO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얘들이 지금 엠무브 실적 있을 텐데 엠무브도 돈 잘 벌거든. 왜 실적이 없냐? 잠시만요. SK엠무브 영업이익 놓고 보시면은 SK엠무브의 그 영업이익이 2021년,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1조 원 내에 1조 원. 연간 1조 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연간 하나, 둘, 셋, 넷억 원이에요. 만억, 1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SK온이랑 SK무브를 합병을 시킬까? 그래서 SK무브가 버는 돈을 SK온에다가 좀 태울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분이 60%밖에 없어. 나머지 지분은 누가 들고 있냐면 40%가 상업펀드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도 물음표지. 그리고는 SKENS랑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SKENS랑 합병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만들려고 해. 하나로 합쳐가지고 SK이노베이션과 하나를 합쳐서 SKENS라는 요 사업부를 SK온이랑 요렇게 이제 합사를 시키면은, 요렇게 합치면은 SK온과 SKENS의 그러면 SK 뭐 이렇게 OES OES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천연가스 팔아서 6천억 벌고, 그리고는 SK온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적자가 여기에 누적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이게 약간 뭔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잖아. 현금 흐름이. 엠무브는 요 40%라는 지분 투자 받은 요 건 때문에 얘는 합병이 무산됐어요. 그러면 ENS를 SK이노랑 합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어떤 이제 그 이슈가 있을 수 있느냐? 일단 비상장사니까 ENS가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SKENS라고 하는 저 기업에 요 지분이 있잖아요. 요 지분. 얘도 하나의 법인이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슈는 이거 두 개의 합병 비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기업 가치와 SKENS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칠 거냐 이거지.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은 SK가 SKENS 지분도 들고 있고 SK가 SK이노베이션 지분도 들고 있잖아요. 두 개를 합쳐. 그럼 어떻게 돼요? SKENS의 지분을 SK이노베이션에 넘기는 거니, 그러면은 원래 주인이던 SK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지. 그게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병할 때 합칠 때 주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주식으로 SK가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합병 비율에 대해서 주식 추가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란을 만들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SKENS의 주식 이 90%를 돈 주고 사오면 돼요.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 돈 주고 사오는 것도 SK이노베이션에 현금을 쓰는 거잖아.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돈이 있긴 있어요. 10조 이상 있어. 돈을 주고 사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사와서 밑에 자회사랑 해가지고 합친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주주는 내 회사에 쌓여있는 돈을 엄한 데 써서 엄한 데로 지원하는 거잖아. 얘는 IPO 한 다음에 SK이노 입장에서는 현금만 쓰는 거야. 그러면 자회사 밀어주는 거야. 아들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독립하고 이노베이션은 뒷방늙은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노는 이러나 저러나 이노 주주들은 통수 맞는 거야 이게. 이러나 저러나.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이 이슈로 올라요. 대한민국 대단해. 그리고 여기에서 SK가 왜 빠졌냐? SK가 빠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 6천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항상 SK는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 받은 금액도 매년 이 돈의 뭐 절반 이상 받았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배당을 받았어요. 이 배당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배당이 없어지고 일로 가는 거잖아. SK 주주도 통수 맞는 거야 이거는. SK이노베이션 주주는 우리 회사 돈 사라져. 자회사 밀어준다고. SK 입장에서는 손자회사 살리겠다고 아들내미한테 받는 용돈 손주한테 가는 거야.
거야. 물론 이게 가족 관계에서는 나쁜 게 아니지.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주식회사 관점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시부레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다 독립하면 따로 사는 것들인데. 그러니 SK는 이것 때문에 어째됐든 저째됐든 이게 그 자회사에 이슈가 있는 거고 손자회사 이슈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은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 이거. 돈 쓴다 그러는데 SK온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상화되면 뭐하냐 IPO 되는데 정상화되면 뭐하냐 독립한다는데 이게 맞아 이게?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이거잖아. 자회사 IPO. 그러니 지금 이게 제가 맨날 자회사 IPO, 프리 IPO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속칭 지랄병을 떠는 이유가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이 원래 배터리를 하던 기업인데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요 배터리 사업부를 똑 잘라가지고 SK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분리를 시켜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을 하는 기업이고 SK온은 친환경 배터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뭔가 대출 금리가 우대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탄소 사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친환경 사업을 하는 거라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우대를 받기 위해서 분리를 한다. 이건 오케이. 근데 그래놓고는 분리해놓고는 여기다 뭐합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아싸리 이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리도 여러가지 좋은 분리 나쁜 분리가 있는데 좋은 분리라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을 그냥 상장돼 있는 회사니까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인적 분할. 이노베이션이랑 온으로 분리를 시키고 기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SK온의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 이거는 나쁜 분리가 아니에요. 인적 분할은 나쁜 분리가 아니야. 인적 분할 자체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나쁜 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수평적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직 분할을 하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여전히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수직 분할을 시킵니다.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거야, SK온이.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옆구리에서 갑자기 물타기가 들어와. 프리 IPO라고 하면서 물타기가 들어와서 요 100%가 90%가 되고 요 90%가 80%가 돼요. 요 80%가 70%가 돼. 그럼 내가 SK이노베이션에 지분을 1%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내가 SK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원래 똑같이 1%였다가 0.9%, 0.8%, 0.7%로 줄어들어. 빡치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지어는 자회사를 IPO 한다 그래. IPO 해가지고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들인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SK이노베이션이 여전히 SK온의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렇게 거쳐서 이거에 0.5%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못 미쳐요. 왜? 상장이 되면 아예 다른 회사거든. 완전 다른 회사잖아. 자회사의 상장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회사가 되는 거야. 완전 다른 회사가 되는 거. 이게 지분 가치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거는 팔 때 말이고 안 팔잖아. 죽을 때까지 들고 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50%는 이거 고정일 거 아니야. 고정일 거 아니야. 이거는 끼케야 돈 벌어서 배당 찔끔 올리면 배당 조금 받는 그거 말고 없다고 이게. 이걸 왜 자꾸 지분 가치고 연결돼 있고 자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딴 말을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는 프리 IP로 계속 이렇게 자금만 이렇게 물타기 하면 기존에 이렇게 투자한 주주는 내 거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내 거 자꾸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야. 근데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원래 이거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나는 동일하게 SK이노베이션도 1%, SK온도 1%를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못 가지는 거지. SK온은 내 게 아닌 거야. 여기서 일단 통수를 맞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SK온을 살리겠다고 뭐예요? SK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하나 살리겠다고 이 자회사를 살리겠다고 뭐해 지금? 이노베이션 돈을 SK이노베이션으로 돌려서 주고 다른 애 인수해가지고 주고 다 주겠다는 거 아니야? 내 돈을 자꾸 이상한 데 준다는 거 아니야? 내 게 아닌 거에 돈을 준다는 거 아니야?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의 가치는 마이너스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 내가 계산 잘못하는 건가? 요새 왜 이러지? 지금 그래서 일단 SK의 절대적인 문제는 SK온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문제의 근원은 2027년 IPO 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7년까지 IPO를 못하면 생돈 내놔야 되잖아. 국민연금만 이렇게 투자를 받았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투자 받았다고. 다른 데도. 카카오도 똑같은 논리였죠. 자회사가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먼저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버는 돈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조를 벌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땡겨와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게 프리 IPO예요. IPO 전에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는 10조 원을 달성하면 IPO에서 너네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3년 걸릴 것 같으니까 투자 약정을 얼마? 3년으로 약정을 해서 먼저 투자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있는 놈들이 돈을 먹는 거고 실패해도 있는 놈들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지. 대신에 여기에 조건을 다는 거를 IPO라는 거를 달고 들어오니 우리나라 시장이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아예 그 상장 관계가 없는 정말 그냥 스타트하는 스타트업이다. 최초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말이 다를 수 있지만 뻔히 상장된 회사, 뻔히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하잖아. 뻔히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가 자회사. 이미 내 주주가 있는데 내 주인이 있는데 자회사를 뚝 떼가지고 다른 데서 돈을 받는 거야. IPO 하겠다고. 내 자회사 독립시키겠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에코프로, SK, LG 한둘이 아니에요. IPO 하겠답시고 돈을 받았다가 IPO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IPO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금 IPO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혹은 프리 IPO 자금을 받고 난 뒤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세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지금 쓱닷컴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 받았거든, 돈 땡겼거든, 문제가 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신세계 상품권이 어쩌고저쩌고 뉴스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이게 신세계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쓱닷컴 거래액을 얼마로 만들어서 IPO를 하겠다라고. 쓱닷컴 IPO 준비 중이었어. 쓱닷컴. 이마트에 그래도 이마트가 쓱닷컴을 하면서 인터넷 지금 그 쿠팡 대항마로서 그 개소리예요. IPO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첫 단추부터가 IPO를 목표로 가고 있다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니야. 지켜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업 구조가 짜져 있고 이런 식으로 재무적 구조가 짜여 있는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소액주주랑 같이 가면 어디가 좀 든나나? 이거 다 공짜 신보로 가는 거 아니야? 공짜 신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좋은 IPO, 수평적 IPO, 수평적 분할, SK이노베이션이 그냥 SK이노베이션과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랑 그리고는 배터리 사업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애초에 출발부터 이렇게 그냥 기존 주주들과 어깨 걸고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SK의 지분율이 있습니다. 대충 한 33% 정도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분할되면 SK가 여기에도 33% 들고 있는 거고 SK가 여기에도 33%를 들고 있는 거지. 배터리라고 하는 신사업에 대해서 지배력이 혹은 지분율이 33%,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SK 오늘 IPO 한다 그래요. 그럼 SK는 여기 33%를 여전히 들고 있지만 SK온에 대해서는 IPO 되고 난 뒤에도 LG화학 보면 알죠? 50%씩, 70%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요게 다르잖아. 요 숫자가 다르잖아. 요 숫자가. 요게 어찌 보면은 외부 투자를 받는 이유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좀 더 기업을 뭔가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 상법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좀 더 효율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배치하는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SK이노가 돈 안 쓰고 배터리 사업을 키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SK이노는 배터리 하는 사업 보니까 신규 IPO 할 때 엄청 부풀려가지고 지분도 비싸게 팔아먹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회사의 경영진들은 SK이노베이션 기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주주 가치 말고 SK이노베이션의 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더 큰 기업을 자회사를 더 비싸게 IPO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돈을 SK이노베이션에 안겨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러니 상법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의사결정을 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주주도 아무 혜택 없는 거야. 여기에 먼저 투자한 기업들과 SK이노베이션의 이익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추가 꼬였지. 계획한 대로 SK온이 돈을 잘 벌고 흑자 전환하고 IPO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숫자가 만들어지면은 SK이노베이션은 소액주주는 모르겠고 우리는 박수 친단데 그게 꼬였잖아. 지금 그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요런 거는 주주분들 에게는 기쁜 일이긴 해요. 주가가 올랐으니. 근데 본질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진짜 주가가 올라갈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그룹 위기설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룹 위기설은 아니에요. SK가 지금 IT도 매각 하려고 그러는데 IT 요게 매각이 안 된다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에너지 사업부 똑대가지고 잘라버리면 돼. SK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태영그룹이 건설이 문제가 됐을 때 딱 그 회장이 극단적으로 요렇게 갔었잖아. SBS가 있고 건설 계열사가 있었는데 요거 자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할 상장되어 있고 따로 이제 법인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도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법인이고 SK온도 하나의 법인이에요. SK온이 부도가 나.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SK온 주주들한테 있어. SK이노베이션이 부도가 난다. SK이노베이션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SK가 혹은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돼. 진짜 안 된다 싶으면은 잘라버리면. SK는 하이닉스도 있고 텔레콤도 있고 잘 나가잖아. 이노베이션 그냥 탁 잘라서 버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깔끔해. 그렇게 안 하는 거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깔끔하게는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고 SK 바이오팜 키우고 SK텔레콤 하이닉스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돼. 그 SK T1 이제 그냥 키우고 그냥 엔터 사업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룹사 전반의 문제다. SK가 망한다.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IPO 되어 있는 분할되어 있는 별도 법인이고 분할되어 있고 따로 상장돼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예요. 지분 관계로 얽혀 있을 뿐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그냥 그룹사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경영이 그렇게 왔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떴다라는 점은 저는 낙폭과대고 여기서 이슈가 있어서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SK온 IPO 때문에 SK온의 요 적자 상태 때문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되는 배당도 뭐였습니까? 줄였지. 배당이 없죠? 석유화학 정유기업이 돈을 버는데 배당이 없어요 지금. 석유화학 회사가 SK온 살린다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쌓여있는 요 유보금, 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SK온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SK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의 재료로 연결 짓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돈도 쥐어짜가지고 지금 자회사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가가 오를 소재야? 아무튼 이 부분에서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이노베이션은 건드리지 마세요. 굳이 왜 건드려? 엑소모빌도 있는데. 차라리 GS가 있고 HD현대가 있는데 HD현대는 배당이라도 준다. 왜 오일뱅크 배당이라도 줘. 거기는 GS도 GS칼텍스잖아. 거기도 그래도 배당 나와. 석유화학 회사가 배당도 없는데 배터리는 만년 적자고 배터리 시황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데 IPO 예정돼 있고 뭐 하나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요?